어르신들 평생 혈당을 조절하는 비결이 비싼 약병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들의 부엌 찬장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50세가 넘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5가지 흔한 음식이 우리 몸에서 천연 인슐린처럼 작용하여 단 한 알의 처방약 없이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약회사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조부모님 세대 때부터 수백 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 효과가 많은 약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의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오늘 혈당 관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40세가 넘으셨고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걱정되시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 정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한국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어느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기존의 의학적 접근 방식은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우리 몸에서 천연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5가지 강력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흔한 식재료들입니다. 저는 각각의 음식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대의 효과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바로 일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생각하는 여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썩 맛있을 것 같지 않고 솔직히 그 맛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소박한 채소에는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들이 들어있어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연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주는 스노이라고도 불리는데 혈당 조절에 탁월한 3가지 특정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란틴으로 여러 연구에서 혈당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비신이고 세 번째는 폴리펩타이드 P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로 몸 안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소에는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여주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은 인슐린 생산을 담당하는 특화된 세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주는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수진 박사는 당뇨 전 단계를 앓고 있는 45세 이상의 참가자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룹의 절반은 매일 여주즙을 마셨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주를 마신 그룹은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으며 당화혈색소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익숙해져야 하는 맛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선하게 즙을 내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의 여주 1개를 씨를 제거하고 작은 사과나 당근과 함께 즙을 내면 마시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최대의 흡수율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 즙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즙을 마시기 힘들다면 여주를 얇게 썰어 양파와 마늘과 함께 볶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쓴맛이 줄어들면서도 대부분의 유익한 성분은 유지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주 보충제를 찾는 것이지만 신선한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영양소와 섬유질 전체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분당에 사시는 67살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식후 혈당 급등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주치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길 원했지만 여사님은 먼저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여주즙을 드시게 했고 6주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치의는 놀라워하며 이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한 약물 치료를 보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혈당 조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음식은 아마 지금 어르신들의 양념 선반에 있을 겁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피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카시아 계피보다 훨씬 우수한 진짜 계피라고 불리는 실론 계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론 계피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해지면 혈류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 엔진을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40일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양의 계피 추출물을 섭취했습니다. 하루에 단일 그램만 섭취한 가장 적은 양의 그룹조차도 공복 혈당이 18에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계피 섭취를 중단한 후 20일이 지나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마법은 계피가 인슐린 수용체를 자극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치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계피는 식사 후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추어 식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혈당 급등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계피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중 가장 양이 많은 식사를 하기 약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론 계피 가루 한 차수를 따뜻한 물 한 잔에 섞어 마시거나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넉넉히 뿌려 드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조리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혈당 안정 스무디라고 부릅니다. 무가당 아몬드 우유 한 컵, 바나나 반 개, 아몬드 버터, 한 큰술 실론 계피 한 차술 그리고 시금치 한 줌을 함께 갈아 만듭니다. 건강한 지방, 섬유질 그리고 계피의 조합은 완벽한 혈당 친화적인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인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58살 김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침 커피에 실론 계피를 뿌리고 점심 샐러드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그의 점심 후 혈당 수치는 꾸준히 140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장 간단한 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보려면 매일 계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반 차술로 시작하여 점차 한 차술까지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차술까지도 괜찮지만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이제 사과초모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존하는 가장 많이 연구된 천연 혈당 치료제일 것입니다. 사과초모 식초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34%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식사 전에 사과 초모식초를 섭취하면 녹말의 소화 속도를 늦추어 식후 혈당 상승을 줄여줍니다. 마치 포도당 흡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식초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포가 혈류에서 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대한영양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사과 초모식초 단 2큰술을 섭취하면 혈당 급등을 23%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식사 후 더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스러워했으며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특히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전에 사과 초모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아세트산이 소화 시스템에서 작용을 시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모가 들어있는 생사과 초모식초 한두 큰술을 물 250ml에 섞습니다. 맛을 개선해야 한다면 레몬즙을 짜놓고 스테비아를 약간 첨가하십시오. 치아 범랑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혼합물을 빨대로 마시고 항상 희석해서 드십시오. 절대로 사과 초모식초를 그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일산에 사시는 62살의 은퇴한 교사 이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식단 권장 사항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혈당 수치가 꾸준히 140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사과 초모식초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녀의 아침 혈당 수치는 110대로 떨어졌고 하루 종일 더 활기차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액체 형태를 견디기 힘든 분들을 위해 사과 초모식초 젤리가 있지만 단순한 사과 향이 아니라 실제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액체 형태가 항상 더 효과가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요리에도 사과 초모식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의 기본으로 사용하거나 기름기 없는 단백질의 마리네이드로 사용하거나 직접 만든 사골 국물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아세트산을 규칙적으로 가급적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들의 혈당 관리를 혁신할 수 있는 음식은 호로파 씨앗입니다. 이 작고 황금빛 갈색 씨앗은 포도당 조절에 있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전통의학에서 4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호로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하이드록시아이소류신이라는 독특한 아미노산인데 이것은 혈당 수치가 높을 때만 인슐린 생산을 자극하는 거의 마법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연 화합물은 몸이 도움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 만큼 똑똑합니다. 때로는 혈당을 너무 낮출 수 있는 약물과 달리 호로파는 몸의 자연적인 리듬과 함께 작동합니다. 포도당 수치가 정상이면 호로파는 그대로 둡니다.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면 호로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호로파 씨앗에는 갈락토만난이라는 엄청난 양의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소화 시스템에 도달하면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마치 음식에 대한 천연시간, 방출 장치를 갖는 것과 같아서 식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혈당 급등을 예방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민준 박사는 45세에서 70세 사이의 당뇨 전 단계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룹의 절반은 매일 10g의 호로파 씨앗 가루를 섭취했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받았습니다. 12주 후 호로파 그룹은 포도당 내성에서 25%의 개선을 보였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호로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로파 씨앗 2큰술을 밤새 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물을 마시고 부드러워진 씨앗을 공복에 씹어 드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유익한 화합물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씨앗의 질감을 견디기 힘들다면 커피 분쇄기를 사용하여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호로파 가루 한 차수를 물 한 잔에 섞어 하루 중 가장 양이 많은 2끼 식사 30분 전에 마십니다. 섬유질에 민감하다면 반 차술로 시작하십시오. 호로파는 너무 많이 갑자기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회계사로 일하셨던 54살 정 부장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 회의 후 혈당이 190까지 치솟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밤새 불린 호로파물을 마시게 했고 4주 만에 그의 점심 후 혈당 수치는 꾸준히 140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았던 점은 식후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오후의 에너지 저하를 경험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리에도 호로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약간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 카레 스튜 심지어 직접 만든 빵에도 잘 어울립니다. 씨앗을 갈기 전에 살짝 볶으면 풍미가 향상되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보충제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호로파 추출물 캡슐이 있지만 중요한 섬유질 성분과 영양소 전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씨앗이 항상 더 바람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유기농 유전자 변형이 없는 씨앗을 찾으십시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식품군은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부족한 필수 미량 미네랄인 크롬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열쇠와 같아서 포도당이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크롬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많아도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생체 이용 가능한 크롬의 3가지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브로콜리 통곡물,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먼저 브로콜리에 집중해 봅시다. 크롬 함량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한 컵은 성인의 1일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2 마이크로그램의 크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크롬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브로콜리 추출물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을 10%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준비 방법에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3-4분간 가볍게 찌면 최대량의 크롬과 다른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많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완전히 날 것으로 먹으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혈당 친화적인 브로콜리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 2컵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찝니다.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레몬즙, 약간, 그리고 아몬드 가루를 뿌려 버무립니다. 이 조합은 브로콜리의 크롬 올리브 오일과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마늘의 추가적인 혈당 조절 효과를 제공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 특히 귀리 퀴노와 현미보리 등은 크롬의 또 다른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정제된 곡물과 관련된 혈당 급등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통곡물의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크롬은 몸이 그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살 윤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 범위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스턴트 오트밀 아침 식사를 잘게 썬 호두와 계피가루를 얹은 압착 귀리로 바꿨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18에서 95로 떨어졌고 아침 내내 더 지속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크롬이 풍부한 식품의 3번째 범주이며 아몬드 브라질너트 해바라기씨가 선두에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은 약 4 마이크로그램의 크롬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크롬 건강한 지방, 단백질의 조합은 견과류를 혈당 조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간식으로 만듭니다.
크롬이 풍부한 음식을 언제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오트밀에 잘게 썬 아몬드를 추가하거나 저녁 식사에 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해당 식사의 혈당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음식을 모두 다루었으니 최대의 혈당 조절 효과를 위해 이들을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요법의 아름다움은 각각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함으로 함께 사용하면 단일 식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한 혈당 관리, 하루 일과라고 부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을 공복의 여주 즙이나 호로파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종일 더 나은 포도당 조절을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잘게 썬 아몬드를 얹고 실론 계피를 뿌린 압착귀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사과 초모식초 음료를 드십시오. 점심 식사에는 찐 브로콜리나 다른 크롬이 풍부한 채소를 넉넉히 포함해야 합니다. 식전 식초와 크롬이 풍부한 음식의 이 조합은 식사로 인한 혈당 급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는 사과 초모식초 방법을 반복하고 식사가 녹말이 적은 채소와 기름기 없는 단백질이 풍부하도록 하십시오. 저녁 간식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견과류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60 초반에 김 선생님 부부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두 분 모두 혈당 수치가 상승하여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대신 우리는 이 포괄적인 식품 기반 접근법을 시행했습니다. 3개월 만에 두 분 모두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몇 년 만에 가장 활기차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천연 혈당 조절제로 성공하는 비결은 꾸준함과 적절한 준비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5가지 모두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늘려가십시오. 첫째 주에는 일상에 실론 계피를 추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식사 전에 사과 초모식초를 도입하십시오. 셋째 주에는 브로콜리와 견과류 같은 크롬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주에는 취향과 내성에 따라 여주나 호로파 씨앗을 추가하십시오. 이 과정 동안 간단한 혈당 일지를 기록하십시오. 식사 전과 식사 후 2시간의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아마 첫 주 안에 개선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4주에서 6주간 꾸준히 사용한 후에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서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이러한 자연식품과 좋은 생활 습관의 조합은 장기적인 혈당 조절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만듭니다. 이러한 천연 혈당 조절제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강도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일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이 이러한 천연 화합물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양을 늘리십시오. 예를 들어 바로 한 큰술을 사용하는 대신 매일 반 찻술의 계피로 시작하십시오. 호로파의 경우 한 큰술 대신 불린 씨앗 한 찻술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음식에 더 민감합니다. 소화불량을 경험하면 양을 줄이고 더 점진적으로 늘리십시오. 목표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사용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이 혈당 조절에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 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반응합니다. 인슐린은 열쇠처럼 작용하여 세포를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세 이후에는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저항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서 인슐린 열쇠가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5가지 천연 음식이 상황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각각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여 몸의 자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여주는 실제로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하는 화합물을 함유하여 몸에 추가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계피는 그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세포를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사과 초모 식초는 교통 통제관처럼 작용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어 시스템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호로파는 소화 시스템에 보호막을 만들어 급격한 포도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크롬이 풍부한 음식은 몸이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박은영 박사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을 교향악단에 비유해 보십시오. 젊고 건강할 때는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합니다. 나이가 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일부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천연 음식들은 지휘자처럼 작용하여 모든 악기를 다시 조화롭게 만듭니다.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된 한 종합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2년간 추적했습니다. 절반은 이러한 천연 혈당 조절제를 조합하여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표준 식단 권장 사항을 따랐습니다. 천연식품 그룹은 제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이 40% 낮았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실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공유하여 이러한 자연적 접근법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바로 그 전략을 사용하여 건강을 변화시킨 실제 사람들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58살 간호사 최 여사님은 공복 혈당 128, 당화 혈색소 6.8%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치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길 원했지만 그녀는 먼저 3개월간 자연요법을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명한 완전한 5가지 식품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초의 여사님은 매일 아침을 호로파물로 시작했고 커피에 실론 계피를 추가했으며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사과 초모 식초를 마셨고 식사에 브로콜리와 견과류를 더 많이 포함시켰으며 일주일에 3번 여주 즙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녁 식사 후 30분간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최 여사님의 공복 혈당은 98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는 5.9%로 내려갔습니다. 주치의는 놀라워하며 이러한 개선을 유지하는 한 자연요법을 계속해도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모든 수치는 건강한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오신 65살의 은퇴한 정비사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공복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식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곤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당뇨병 발병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을 위해 식사 시간과 사과 초모 식초 요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 식사 20분 전에 물에 탄 사과 초모 식초 2큰술을 마셨고 음식에 계피를 뿌렸으며 모든 식사에 크롬이 풍부한 채소나 견과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의 식후 혈당 수치는 거의 140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장 놀라운 이점은 단지 혈당 개선뿐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쓰지 않고도 7kg을 감량했고 몇 년 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연요법은 그의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했던 것입니다. 이 5가지 음식 사용의 기본을 익히셨다면 결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고급 전략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리듬이 신진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인 시간생물학의 최신 연구에 기반합니다.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아침에 가장 인슐린에 민감하고 저녁에 가장 덜 민감합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 음식을 언제 먹느냐가 그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주즙이나 호로파물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종일 최적의 포도당 조절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사과 초모식초는 혈당 급등을 조절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점심과 저녁과 같이 가장 양이 많은 식사 전에 드십시오. 식사 중에 음식을 먹는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 초모식초로 드레싱한 작은 샐러드로 시작한 다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 순서는 식사의 혈당 영향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도 이러한 자연요법의 효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피는 따뜻하게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뜨거운 커피나 차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사과 초모식초는 최적의 흡수를 위해 실온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과 선호도에 맞는 개인화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5가지 음식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핵심 3가지인 계피 사과 초모식초 그리고 크롬이 풍부한 음식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들은 가장 쉽게 포함시킬 수 있고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침 일과에 계피를 추가하고 하루 중 가장 양이 많은 2끼 식사 전에 사과 초모식초를 마시고 매일 브로콜리 견과류 또는 통곡물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에 익숙해지면 맛 선호도와 내성에 따라 여주나 호로파 씨앗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주는 더 강력하지만 맛이 까다롭습니다. 호로파는 더 순하지만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저는 간편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책상에 실론 계피통을 두고 커피나 차에 추가하십시오. 식사 전에 마실 작은 용기에 사과 초모식초를 챙기십시오. 혈당 친화적인 간식을 위해 차에 아몬드 한 봉지를 두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전략은 가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식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있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요리 전문가 방법은 이러한 음식을 정교하고 맛있는 요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주 카레를 만들고 호로파 향신료를 넣은 빵을 만들고 정교한 브로콜리 요리를 준비하십시오. 이 접근법은 혈당 관리를 요리 모험으로 바꿉니다. 성공적인 혈당 관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접근법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혈당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기 전에 공복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밤새 몸이 포도당 조절을 얼마나 잘 유지했는지에 대한 기준 수치를 제공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데시리터당 80에서 100mg 사이여야 합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양이 많은 식사 후 2시간에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이 식후 수치는 이상적으로 데시리터당 140mg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더 높다면 사과 초모식초 양을 늘리거나 해당 식사에 계피를 더 추가하거나 탄수화물 함량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사용한 음식에 대한 메모와 함께 수치를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주즙을 마신 날에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과 초모식초를 건너뛰면 식후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혈당 조절은 복잡한 과정이며 이러한 자연적 접근법에 완전한 이점을 보려면 4주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안에 개선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몸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혈당 전략을 실행할 때 사람들이 겪는 몇 가지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이 이 접근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불만은
여주와 사과초모 식초의 맛에 관한 것입니다. 여주의 경우 더 맛있는 재료와 섞어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바나나와 베리를 넣은 스무디에 여주즙을 4분의 1컵만 추가해 보십시오. 입맛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양을 늘리십시오. 사과초모 식초의 경우 항상 잘 희석하고 레몬즙 생강 또는 소량의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향미 증진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과초모 식초 캡슐을 복용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액체 형태가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소화불량은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이며 특히 호로파 씨앗의 경우 그렇습니다. 항상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리십시오. 씨앗을 밤새 불리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통씨앗 대신 호로파차를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당뇨병 약, 혈압약 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치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치를 모니터링하십시오. 이러한 자연적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포도당 조절을 훨씬 뛰어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심지어 건강한 노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초모 식초는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주는 간 기능을 지원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로파는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롬이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과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어르신들은 단지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선을 바라기보다는 건강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제가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 시작할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마음에 들거나 포함하기 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아직 혈당 측정기가 없다면 간단한 것을 하나 구하십시오. 어느 약국에서나 3만 원 미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수치를 확인하기 시작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할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적어도 30일 동안은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러한 자연요법은 효과가 있지만 완전한 이점을 보려면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시작하기로 선택한 음식의 일일 사용량을 추적하십시오. 넷째, 이 정보를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아마도 혈당이나 당뇨병에 대해 걱정하는 50세 이상의 다른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자연 전략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원 파트너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생각보다 혈당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음식, 즉 여주계피, 사과초모 식초, 호로파 씨앗, 그리고 크롬이 풍부한 음식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고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약물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은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약으로 사용했고 이제 현대 과학이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과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음식 하나를 선택하고 오늘 시작하여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행동에 옮긴 것에 대해 미래의 자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혈당 조절의 힘을 발견하고
황금기까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